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냥 발을 땅에 디디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들었어요. 좀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게, 그래서 누워서라도 하체 근육을 지키려고. 안녕하세요, 랜디입니다. 제가 소개 영상에서 발목 수술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발목 수술 과정을 지나면서 느꼈던 생생한 것들을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요즘엔 정형외과 같은 곳을 가면 나이 상관없이 정말 다양한 분들이 병원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다양한 케이스도 많고 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진짜 발목 관절은 내가 아예 안 움직이지 않는 이상 걷기만 해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더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수술을 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됐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고 일단 수술에 대한 흐름만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운동을 하다가 발목을 삐끗했고 그 순간에 진짜 빡 소리가 나면서 진짜 드라마처럼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당시에도 많이 다쳤다고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그냥 병원 어디든 가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다리를 이끌고 운전을 해서 병원을 갔거든요. 그 과정이 정말 서러웠던 기억이 나요. 5분 정도를 더 병원까지 걸어갔거든요. 거의 막 기어가듯이 쩔뚝이면서 가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쳐다보고 심지어 첫 번째 병원에 갔을 때는 진료를 받지도 못한 채로 또 그냥 나왔어야 했어요. 혹시라도 저처럼 갑자기 다치게 되시는 분들은 그냥 119 불러서 응급실 가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인대만 조금 손상된 줄 알고 반깁스만 했었는데요. 걷는 거, 아니 그냥 발을 땅에 디디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들었어요. 좀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다니던 정형외과에서 2주에서 3주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괜찮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대학병원 진료 의뢰서를 써주셨어요. 세밀하게 검사를 여러 가지 받았습니다. 보존 치료를 일단 해보자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순간적인 손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조금은 회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검사 당시에는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붓기나 출혈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던 상황이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보존 치료를 그렇게 6개월 정도를 했는데 걸을 때 약간 발목이 덜렁덜렁 거리는 느낌? 헐거워진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 전까지 거의 계속 1년 동안 보조대를 착용하고 다녔어야 했어요. 뛰는 건 아예 못했고요. 무엇보다 발목이 굴곡할 때 이렇게 당겨질 때 딱 소리가 나면서 아킬레스건이랑 발목 사이 쪽 부분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소리랑 통증 때문에 수술을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 결과를 들어보니까 내측 인대가 파열이 되면서 뼈 조각이 떨어져 나왔고 그 뼈 조각이 걷거나 발목에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다른 조직들을 계속 건드리면서 소리가 나고 통증이 있었던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뼈 조각을 제거를 하고 내측 인대를 고정시키는 수술을 했다고 안내를 받았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로 다시 수술할 것 같진 않아요. 후회되는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제가 수술하고 후회되는 이 부분들을 한 3가지 정도로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6주 만에는 절대 회복되지 않는다입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는 후유증 같은 거에 대해서 크게 안내를 받은 것도 없었고 6주 정도가 지나면 그 전처럼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조 아대를 착용했을 때와 비슷할 거고 재활을 할 필요도 없다. 라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의학적으로는 6주 만에 회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발목 수술을 하고 6주가 지난다고 해서 절대 그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사실 저도 완벽하게 다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길 기대한 건 아니었거든요. 수술한 직후의 통증은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쳐도 적어도 6주가 지나면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설명을 들은 것처럼. 근데 수술을 하고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보존 치료를 했을 때만큼도 못해요. 병원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건 진짜 정말 가벼운 거고 원래 평소에 많이 걷거나 많이 서 계시는 분들은 그거 자체가 무리가 됩니다. 왜냐면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가는 것조차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다리 전체에 피로도가 많이 쌓이는 건 정말 당연하고요. 그리고 또
수술하고 6개월에서 8개월이 지났을 때까지도 붓기가 다 빠지지가 않았어요. 수술 부위가 있고 그 근처 피부가 전체적으로 엄청 예민해지거든요. 그 근처에 뭐가 살짝 스치기만 해도 엄청나게 아프고 소름 끼쳐요. 전 이게 너무 심하게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병원에 피로도가 너무 많이 쌓이고 심하게 붓는다는 걸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병원에서는 이게 수술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 서 있거나 피로가 쌓이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밖에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했어요. 뭐 맞는 말이기도 한데 좀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이유도 사실 또 따로 있긴 한데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어쨌든 저는 설명을 드린 대로 6주 뒤부터 바로 스케줄을 시작하도록 잡아놓은 상태였어서 더 미루지 않고 그냥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를 했었는데 이건 절대 그랬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일 후회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2,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는 재활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일상을 천천히 회복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체형이 망가진다. 이건 사실 당연한 게 맞기도 하고 저는 원래 움직이는 게 전공이라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아프다 보니까 한쪽으로 지탱을 하면서 체형이 무너지게 돼요. 한쪽으로만 몸을 사용하게 되면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는 건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어차피 다치는 순간부터 그런 거라서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보존 치료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상생활을 많이 되찾은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다치면서 한쪽으로 지탱을 했던 균형이 다시 조금 맞춰질 때 수술을 하면서 다시 다친 직후로 돌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결국 거의 2년 정도를 그런 상태로 살게 되는 거죠. 근육의 밸런스가 엄청나게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이 밸런스를 다시 회복하는 데에도 정말 오래 걸렸어요. 세 번째, 시간이 아깝다. 내 몸이 망가진 상태로 시간이 흐릅니다. 자, 망가졌다고 치고 그대로 유지라도 되면서 가면 괜찮은데 그 상태에서 안 좋은 상태가 더 가속화되면서 시간이 흘러요. 수술하고 다친 거 하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에서요. 자, 운동을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너무 뿌듯해요. 근데 이 1시간 운동한 것 때문에 거의 일주일 정도 고생을 해야 되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당연히 꾸준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거든요. 일상생활로서의 회복이 엄청나게 더디고 거의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원래의 일상 정도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려고 마음을 먹고 운동을 하려고 해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제가 수술을 한 지 만 2년이 지났을 때까지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어려웠었거든요. 제가 너무 단점만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내 몸에 대해서 잘 알게 된다는 건데요. 눈이 안 보이게 되면 소리가 좀 더 잘 들리게 되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아픈 곳이 생기니까 다른 신체 부위까지 예민해지면서 내 신체에 대한 감각이 전체적으로 섬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내 몸에 대해서 정말 잘 알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내 몸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고 해서 일부러 수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만약에 제 주위에 있다면 정말 절대 극구 반대하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몸을 많이 사용하던 사람이라서 이런 변화를 더 잘 느끼는 걸 수도 있고 평소에 활동량이 적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저랑 다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수술을 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어떡해요? 이미 했는데? 당시에 저는 후회가 되기는 했지만 이미 저질러진 거 최대한 빠르게 회복하는 방법밖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워서라도 하체 근육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일상생활을 되찾으려는 노력도 꾸준하게 했습니다. 제가 수술한 이후의 시간을 지나 보내면서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게 회복을 하려고 노력했던 방법들을 다음 영상에서는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요. 저는 그냥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아프지 않게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상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